재혁은 외딴섬 연구소의 창문을 통해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다. 한때 대학교 해양생물학과에 촉망받는 교수였던 그는 2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수진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학문적 명성도 사회적 지위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연구소 책상 위에는 수진의 연구 노트가 여전히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단정한 글씨로 가득 찬 페이지들은 이제 그에게 고통의 증거였다. 자신의 연구 데이터 조작으로 인해 아내가 학계에서 매장당했고 결국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혁은 매일 밤 그 순간을 되짚으며 자책했다. 왜 그때 말리지 못했을까? 혼잣말이 텅 빈 연구소에 메아리 쳤다. 그는 수진의 명예 회복을 위한 책을 쓰고 있었지만 진전은 더뎠다. 죄책감이 그의 사고를 마비시켰고 글을 쓸 때마다 손이 떨렸다. 그때 연구소 문이 열렸다. 젊은 여성 하나가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메고 들어섰다. 재혁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서연입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고요. 여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재혁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수진과 닮아 있었다. 아니, 수진의 동생이었다. 당신이 수진 언니. 네, 그 수진의 동생입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적대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재혁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다. 언니의 마지막 연구 노트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재혁은 그 노트를 보며 숨이 막혔다. 수진이 죽기 직전까지 써왔던 그 노트였다. 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당신 때문에 언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서연 씨, 말씀하지 마세요. 언니의 연구 자료만 가져가겠어요. 다른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재혁은 깊은 고통을 느꼈다. 서연의 차가운 시선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 시선 속에는 언니를 잃은 슬픔과 재혁에 대한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은 혼자서는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혁의 제안에 서연은 비웃듯 웃었다. 당신이요? 언니를 그렇게 만든 당신이 도와주겠다고요? 저도 수진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서연은 한참을 재혁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으려 애썼다. 정말로 언니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수진의 연구는 정말 뛰어난 것이었어요. 그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서연은 망설였다. 재혁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서는 복잡한 연구 자료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희는 오직 언니의 연구를 위해서만 협력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지 않을 거예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어색한 협력이 시작됐다. 서연은 연구소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카메라와 노트북을 꺼냈다. 재혁은 수진의 연구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연구소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재혁은 서연의 존재 때문에 더욱 위축됐고 서연은 재혁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수진의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수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가며 연구소 밖으로는 파도 소리만 들려왔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다. 죄책감과 분노 사이에서 그들의 길고 어려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과 재혁은 매일 연구소에서 수진의 자료를 분석했다.
처음에는 서로 말을 최소화하며 작업했지만 복잡한 연구 데이터 앞에서는 소통이 불가피했다. 이 부분을 보세요. 언니가 기록한 해양 미생물의 변화 패턴이에요. 서연이 현미경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재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화면을 들여다봤다. 놀랍네요. 수진이 이런 세밀한 관찰을. 언니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수진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서연의 차가운 지적에 재혁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수진 선생님의 연구는 정말 뛰어났어요. 재혁은 연구 자료를 정리하면서 수진의 필체를 하나하나 따라 읽었다. 그녀의 치밀한 관찰력과 독창적인 가설들이 페이지마다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 데이터를 보세요. 수진 선생님이 예측한 해수면 상승 모델이에요. 재혁이 그래프를 가리켰다. 서연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언니의 연구가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깨달았다. 언니가 정말 천재였구나. 며칠이 더 지나자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씩 낮아졌다. 연구에 대한 공통된 열정이 적대감보다 강해지기 시작했다. 재혁 교수님. 서연이 처음으로 그를 존칭으로 불렀다. 이 복잡한 화학 구조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 분해 물질이에요. 수진 선생님이 발견한 혁신적인 화합물입니다. 정말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언니의 연구가 단순한 관찰을 넘어 실질적인 환경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네, 이 연구가 완성되면 해양 오염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재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진심을 느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맞아갔다. 재혁의 명쾌한 분석력과 서연의 섬세한 관찰력이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교수님, 이 사진들을 보세요. 언니가 직접 촬영한 심해 생물들이에요. 서연이 자신의 전문 영역인 사진 기법으로 수진의 연구를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구도네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예술가였구나. 재혁은 수진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며 감탄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작업에 몰두했다. 커피잔이 쌓여가고 연구소는 조용했다. 서연은 계속된 작업으로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조금 쉬시는 게 좋겠어요. 재혁이 걱정스럽게 말하려던 순간 서연이 책상에 엎드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재혁은 그녀를 깨우려다가 멈췄다. 평화로운 잠든 모습이 수진과 너무 닮아 있었다. 같은 곳에서 잠들곤 했던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2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재혁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자신 때문에 죽어간 아내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녀의 동생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서연이 깨어났을 때 재혁의 떨리는 어깨를 느꼈다. 그의 고통과 죄책감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처음에는 화를 내려던 마음이 누그러졌다. 언니를 잃은 자신의 아픔과 아내를 잃은 그의 아픔이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괜찮아요. 언니도 교수님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재혁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줬다. 언니의 죽음으로 맺어진 두 고독한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위로하는 순간이었다. 그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단순한 협력자에서 같은 슬픔을 나누는 동반자로 관계가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의 위로 이후 재혁과 서연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연구실의 긴장된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이 데이터를 보세요, 교수님. 서연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의 해양 산성화 예측 모델이 최근 3년간의 실제 데이터와 거의 정확히 일치해요. 재혁은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봤다.
수진이 5년 전에 예측한 수치들이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부합했다. 놀랍습니다. 수진 선생님은 정말 시대를 앞서간 연구자였어요. 그렇죠. 언니가 얼마나 뛰어난 과학자였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아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언니에 대한 자부심과 그동안의 억울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두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다. 연구소는 그들만의 세계가 되었고 바깥 세상의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새벽 3시에도 환하게 켜진 연구실에서 그들의 열정적인 토론 소리가 들려왔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서연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재혁이 서연 옆으로 다가가 함께 현미경을 들여다봤다. 두 사람의 어깨가 닿을 듯 가까워진 거리에서 서연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다. 재혁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 미생물의 변화 패턴이 바로 수진 선생님이 주목했던 부분이에요. 재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다. 서연도 그의 변화를 느꼈지만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연구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수진의 이론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다. 교수님, 우리 정말 해냈어요. 서연이 감격에 겨워 소리쳤다. 순간적으로 재혁에게 달려가 안겼다가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당황해했다. 죄송해요. 너무 흥분해서. 괜찮아요. 재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서연에 대한 감정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연구소 밖 해변에서 산책을 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떨어지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고요한 평화를 연출했다. 언니는 이런 풍경을 좋아했어요. 서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 바다 생물에 관심이 많으셨죠? 네, 저희 집이 바닷가 근처여서요. 언니는 항상 바다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서연 씨도 언니를 많이 닮으셨어요. 재혁의 말에 서연이 그를 바라봤다. 어떤 점에서요? 집중력, 관찰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날렸고 재혁은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줬다. 교수님.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괜찮아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우리 이래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엇을요? 이렇게 가까워지는 건 말이에요. 언니 때문에 만난 사이인데. 재혁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수진에 대한 죄책감과 서연을 향한 연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연 자체에 대한 감정이 생겨났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요. 서연 씨와 함께 있으면 처음으로 평화를 느껴요. 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저도 그래요. 언니를 잃고 나서 혼자였는데 교수님과 함께 있으면 덜 외로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수진이라는 매개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서로에 대한 순수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에 대한 과도한 몰입 때문에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중요한 회의 일정을 놓치고 연구소 관리에도 소홀해졌다. 외부와의 연락도 뜸해졌다. 우리 너무 연구에만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서연이 불안해하며 말했다. 조금만 더 하면 논문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재혁이 달랬지만 그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의 은밀한 세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연구실에서 마주 앉아 작업했다. 고요한 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연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어느 날 오후 연구소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다. 민 소장이었다. 재혁의 오랜 라이벌이자
수진의 스캔들을 조작했던 장본인이었다. 재혁, 오랜만이네. 민 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재혁은 그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민 소장, 여기까지 무슨 일로? 자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지. 소문으로는 책을 쓰고 있다고 하던데. 민 소장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이분은 누구지? 서연입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고요. 서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민 소장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다. 아, 그러면 혹시 수진의 동생? 민 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재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게 중요한가요? 물론 중요하지. 죽은 아내의 동생과 이런 외딴 곳에서 단둘이. 흥미로운 상황이군. 무슨 뜻입니까? 재혁이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뜻이 따로 있나? 그냥 신기해서 하는 말이야. 민 소장은 연구소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 널려있는 연구 자료들, 밤샘 작업의 흔적들, 그리고 두 사람만의 친밀한 분위기를. 많이 친해진 것 같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해했을 텐데. 저희는 수진 선생님의 연구를 정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민 소장은 비웃었다. 연구 정리? 그래, 밤늦게까지 단둘이서 말이지. 그때 민 소장이 책상 위에 커피잔 두 개를 발견했다. 하나는 립스틱 자국이,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것이. 명백히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증거였다. 참 보기 좋은 협력이군. 민 소장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다. 민 소장, 도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재혁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원하는 것? 자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민 소장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됐다. 자네 정말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무슨 소리입니까? 자네 아내를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야. 죽은 아내의 동생과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니 재혁과 서연 모두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희는 아무것도. 그럼 이 친밀한 분위기는 뭐지? 밤늦게까지 단둘이 있으면서 민 소장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사진 몇 장 찍어둬야겠군. 학계 동료들이 매우 흥미로워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서연이 급히 말렸지만 민 소장은 이미 연구소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왜? 부끄러운 일이라도 있나? 저희는 정말 연구만. 그럼 증명해보지. 민 소장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연구 자료를 나에게 넘겨. 그럼 이 사진들을 공개하지 않겠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수진 선생님의 연구예요. 수진의 연구. 자네가 수진을 생각한다면 이런 추잡한 짓을 해선 안 되지 않나? 재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민 소장의 협박을 무시할 수 없었다. 생각해보게. 이 사진들이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스캔들로 아내를 잃은 교수, 이번에는 처제와 불륜 이런 제목으로 말이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언니의 연구만큼은. 그럼 선택하게. 연구 자료냐 명예냐. 민 소장은 냉혹했다. 그는 재혁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나에게 넘겨. 그렇지 않으면. 민 소장이 핸드폰을 흔들어 보였다. 이 사진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언론에 제공하겠어. 그날 밤 민 소장이 떠난 후 연구소는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교수님. 미안해요, 서연 씨. 제 때문에.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순수했던 협력은 이제 세상의 눈에는 추잡한 불륜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놓여 있었다. 수진의 연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민 소장의 협박 이후 재혁과 서연은 며칠간 말을 잇지 못했다. 연구소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교수님.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재혁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진 선생님의 연구만은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그럼 민 소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관계도. 재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둘의 관계가 폭로되면 연구의 신빙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결정적인 선택을 내렸다. 서연 씨, 제가 생각해본 방법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민 소장에게 연구 자료를 넘겨주는 대신 수진 선생님의 핵심 발견만큼은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서연은 재혁의 제안을 이해하려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하는 거예요. 수진 선생님의 이름으로 된 결정적인 연구 증거들을. 그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비밀로 남겨야 해요. 서연의 가슴이 아팠다. 막 싹튼 감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언니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재혁은 민 소장을 만났다. 자료를 다 가져가세요. 대신 서연 씨와 제 관계는 언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이군. 하지만 너무 늦었어. 이미 소문이요? 학계에 이미 퍼지기 시작했지. 죽은 아내의 동생과 연구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재혁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날 밤 재혁은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미안해요, 서연 씨. 제 때문에 당신까지. 괜찮아요.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에요. 서연은 담담했다. 이미 각오를 한 듯 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네. 하지만 언니의 연구는 반드시 빛을 볼 거예요. 이틀 후 주요 과학 저널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수진의 해양 생태계 연구에 대한 핵심 자료들이었다. 언론은 즉시 관심을 보였고 학계는 수진의 성견 지명에 놀라워했다. 박수진 박사의 연구, 해양 환경 변화 정확히 예측했었다. 신문 헤드라인이 수진의 명예 회복을 알렸다. 재혁은 그 기사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이제 좀 편히 쉬어. 서연은 연구소를 떠날 준비를 했다. 짐을 싸면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다. 교수님. 네. 후회하지 않아요. 언니의 명예를 되찾았으니까. 저도요. 비록 우리는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서연이 마지막 인사를 하며 연구소를 나섰다. 재혁은 창문 너머로 그녀가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다. 홀로 남은 재혁은 수진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미안해, 수진아. 서연이에게 마음을 빼앗겼어.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서연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줬다는 것을. 한 달 후 재혁은 서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클리어. 수진의 이름이 깨끗해졌다는 암호였다. 서연도 같은 메시지로 답했다. 클리어.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재혁은 연구소에서 해양 환경 보호 연구를 계속했고 서연은 전국을 다니며 환경 사진작가로 활동했다. 가끔 뉴스에서 서로의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눈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수년 후 재혁은 수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환경보호재단을 설립했다. 서연은 자신의 사진전 수익금을 그 재단에 기부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재혁은 바닷가에서 서연의 사진전 포스터를 보았다. 심해의 침묵이라는 제목이었다.
그는 그 제목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도 심해의 침묵처럼 깊고 조용하지만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믿었다. 서연도 멀리서 재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이 남아 있었다.